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한양유머인외과 유현승 원장입니다. 예, 저도 오랜만에 또 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좀 식생활 관리법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누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해봤고,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류마티스라고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뭐 모든 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식생활 관리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어, 한번 배워나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최근에 굉장히 좀 핫했죠. 그래서 아예 이 가이드라인의 도메인 이름도 Eat Real Food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음식을 먹어라. 그래서 최근에 이게 상당히 미국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역시 미국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고, 그래서 2025년, 2030년 미국인을 위한 식단 지침이 발표됐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충분히 리뷰를 해봤는데 이거 한국인에 대해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음식을 먹어라.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그동안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식단이 그 곡물이 굉장히 강조가 됐었어요. 탄수화물이 되게 중요하다고 해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아침에 뭐 시리얼 먹는 장면 많이 있었고, 뭐 팬케이크 먹는 장면,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미국식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보였는데, 이제 조금 탄수화물을 줄이고 고기를 많이 먹자. 약간 이제 고기와 동물성 단백질, 뭐 지방의 섭취가 약간은 죄악식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위험하다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었는데,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의사로서 이런 부분에 좀 동조하는 의견이 진즉부터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단백질과 유제품, 채소, 과일, 건강한 지방, 통곡물 중심의 이제 식단이 권고되었고, 또 하지 말라는 것들도 있죠. 예. 초가공 식품, 정제 탄수화물, 첨가당 섭취를 줄여라. 그래서 이거를 아주 크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과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인생에 있어서 대부분의 성공은 뭘 해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해야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것도 결국에는 뭘 먹어서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긴 한데, 건강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이제 결국에는 안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안 먹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제가 뭐를 먹어야 되겠다를 이제 그것도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할 때는 개개인마다 이제 건강 상태나 이런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할 거는 이제 좀 이렇게 보편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먹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기에는 이제 좀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오늘은 주로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딱 봐도 먹지 말아야 되겠죠.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 굉장히 많긴 하는데, 저도 뭐 햄버거 좋아하고, 네, 피자 좋아하고, 도너츠도 좋아하고, 예, 감자칩도 좋아하고, 저도 참 잘 못하고 있지만, 뭐 저와 실생활과는 다르게 좋은 것을 이제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이제 초가공식품, 또 두 번째가 정제탄수화물, 그다음에 첨가당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초가공식품이 무엇인가 이미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초가공식품이란 이제 원조로의 형태나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것. 그래서 예를 이제 제가 포카칩과 프링글스를 가지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저와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감자칩인데, 예. 그래서 포카칩은 보면은 진짜 감자를 얇게 썰어 가지고 튀겼죠. 근데 최근에 뭐 논란도 있었어요. 포카칩 하나에 들어있는 감자량이 생각보다 얼마 안 되다는 게, 너무 얇게 썰어서 튀기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긴 했는데, 포카칩은 진짜 감자를 이제 튀긴 거고, 프링글스는 보면은 저도 한번 이게 궁금했어요. 이렇게 모양이 어떻게 이렇게 일정하지? 이거 미국은 아이오와 감자가 유명하다는데 이제 그 감자는 진짜 커서 이렇게 일정한 제품이 나오나 했더니, 좀 알고 봤더니 프링글스는 진짜 감자를 튀긴 게 아니라 이제 전분이랑 감자 말린 성분이나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조금 전분이 더 많이 들어간 그런 감자 맛 나는 과자더라고요. 포카칩은 진짜로 감자를 튀긴 거고, 그러니까 이제
포카치 프링글스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품 분류 체계가 있는데 자연식품이 있고 가공식 재료가 있고 그다음에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이 있는데 포카칩이 이제 가공식품에 좀 해당할 수 있겠죠. 원재료에 맛을 더하거나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각종 첨가물을 더한 음식들. 예를 들자면은 뭐 포카칩도 들어갈 수 있겠고 우유를 굳힌 치즈, 정제 밀가루로 만든 빵, 뭐 육포, 고기를 말린 육포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초가공식품 이제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이제 초가공식품인데 결국에는 이제 원재료의 형태나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링글스가 이제 감자칩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 감자 그대로의 원재료 형태나 성분이 이제 남아 있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분쇄육을 재가공한 소시지라든지 라면이라든지 라면은 이제 밀가루로 만드는데 그 밀가루 모습이 완전 사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도 뭐 셔벗이라 하더라도 원래 이제 뭐 과일로 만든다 하더라도 과일의 모습이 이제 완전 사라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가공식 재료 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원재료의 형태를 분쇄, 절단, 건조 등으로 변형한 것. 그래서 밀가루, 식용유, 건어물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원재료의 형태나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이 초가공 식품. 그래서 리얼 푸드를 먹어라. 진짜 자연 식품을 먹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상식적이긴 하죠. 그래서 오늘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많이 하긴 할 텐데 합성 향료와 색소, 방부제 등의 첨가물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달달한 성분들 대부분 뭐 아니면 짠 성분들 이런 것들 아무래도 자극적인 맛을 위해서 많이 첨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미 뭐 수없이 많은 논문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당연히 초가공 식품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전에도 많은 발표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비난대사 연구 학술지 이런 데서도 있었고 그래서 해봤더니 안 좋죠. 그래서 생각보다 좀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암, 당뇨병, 심혈관 질환, 우울증, 수면 장애 등등등 뭐 다 따지고 보니까 뭐 32가지가 되고 이랬는데 일단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50% 정도 증가했고 불암 및 정신질환 위험도가 48에서 53% 증가. 그다음에 이형 당뇨 발생률도 12% 증가. 모든 사망 원인을 이제 총 21% 증가했고 그다음에 암 발생률도 직접적으로 두병구암 같은 경우에는 23%, 식도암 같은 경우는 24% 증가. 예. 그래서 좀 이거 보면은 이제 좀 실질적으로 무섭죠. 그래서 이렇게 초강식품을 안 드시는 분들 비해 많이 드시는 분들 연구해 봤더니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무서운 결과들이 나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초가공식품이 우리가 일단 건강식으로 조금 알고 있던 것 중에서도 초가공식품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식인 듯 건강식 아닌 이런 게 의외의 초가공식품이 있는데 이게 저도 이제 좋아해서 많이 먹었죠. 그래서 뭐 이런 곡물로 만든 에너지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곡물로 만들어서 이제 좋은 것 같긴 한데 여기에 맛을 보다 보면은 굉장히 또 달달하기도 하고 당연히 이런 가공품이다 보니까 방부제 같은 것도 들어갔을 거고 이런 에너지바도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자연 그대로는 아니고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마트에서 구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서 건강식으로 생각하는데 조금 거기에 함정이 약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에너지바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아몬드 우유라든지 뭐 귀리 우유 이런 것도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많이 먹기는 하는데 맛을 보다 보면은 이제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단맛이 거의 안 나는 것들도 있지만 좀 우리가 맛있게 꿀꺽꿀꺽 잘 넘어가는 것들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생각보다 첨가당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지방 요거트 같은 경우도 저지방 요거트가 이제 지방이 없어서 좋은 것 같긴 한데 먹어보면 맛이 어떻죠? 굉장히 달죠. 또 저지방 요거트도 지방은 이제 함분이 적어서 이제 이런 조금 함정이 곳곳에 숨어 있다. 그래서 요거트는 이제 보통 추천은 이제 그릭 요거트 아무것도 그래서 단 것 치고는 몸에 좋은 게 거의 없은 것 같습니다. 양약 구고 이래가지고 옛날부터 이제 뭐 뭔가 좋은 거는 입에 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지방 요거트도 이런 함정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드레싱들
먹게 되죠. 근데 드레싱들 많이 이제 뿌려서 야채 섭취하고 있게 되는데 드레싱들 보면은 이제 다 굉장히 맛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도 이제 맛있는 드레싱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보통 이제 올리브유나 그다음에 이제 발사믹 식초 같은 거 뿌려서 그런 걸로 이제 좀 최소화하는 것들 권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요새 단백질 음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초코 맛도 있고 여러 가지 딸기 맛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쵸. 아무래도 이제 단백질을 이제 이렇게 편리하게 섭취해서 좋긴 한데 그게 이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이런 것들 가공된 것들을 하다 보면 이제 향이 첨가된다든지 또 달달한 맛을 위해 여러 가지 또 첨가물들이 첨가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건들이 이제 대체고기라고 그래 가지고 뭐 콩 같은 거를 이용해서 만든 그런 콩으로 만든 고기 이런 것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형태를 이룬다든지 이제 콩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맛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또 이런 것들도 초가공 식품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딱 말린 과일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말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맛을 위해서 좀 신맛을 위해서 더 첨가된다든지 또 단맛을 위해서 좀 당류가 첨가된다든지, 그리고 저기 우리 많이 마시는 이제 주스 같은 거 있죠. 착즙 주스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주문할 때 꼭 시럽을 좀 농도를 조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착즙 주스 같은 것도 이제 파는 것도 굉장히 맛있는 것도 많이 있긴 하는데, 생각보다 진짜로 100%로 하면은 꽤 밍밍합니다. 맛이. 그래서 우리가 따로 시럽 얘기 안 하면 상당히 시럽이 또 많이 들어가요. 주스 같은 거 할 때도. 그래서 그런 거에서 곳곳에 좀 우리가 이거는 건강식이야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의외로 초가공 식품이 맞고, 이런 맛과 향과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물질들이 첨가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함정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성분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싶으면은 이제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들 중요하죠. 그래서 피할 수 없다면은 결국에는 좀 조리법을 바꾸고 성분표를 살펴야 하죠. 그래서 참 이제 복잡한 세상인데 신경 쓸 게 많죠. 그래도 이제 먹는 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먹는 게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자꾸 성분표를 보는 습관 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 이제 스팸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안 주려고 하니까 먹는 게 연례 행사예요. 그래서 특별한 날 저희 아들은 이제 보상으로 스팸을 이제 먹을 때가 있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팸 먹을 때 이제 일단은 이렇게 뜨거운 물로 한번 해 가지고 충분히 좀 희석도 시키고 여러 가지 희석시키고 좀 물질을 빼기 위해서 물로 이렇게 한번 이제 충분히 이렇게 익힌 다음에 구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햄의 붉은빛 여러 가지 이제 있죠. 색깔나는 향료들, 이런 아질산 나트륨이라든지 뭐 소르빈산 칼륨이 이제 대표적인 방부제인데, 이런 것들은 열에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충분히 좀 열을 가해서 섭취를 하신다든지, 뭐 색소, 감미료가 많이 들어있는 게말산, 단무지 등은 이제 판물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찬물에 담가두고 먹으면 이제 희석되는데, 이러면 무슨 맛입니까? 하면 할 말은 없긴 한데, 그래도 이제 조금씩 신경을 써보자. 그리고 가공식품이나 초가공식품 고를 때 항상,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짜게 먹어서 난리인데, 그리고 요새는 또 너무 달게 먹어서 난리인데, 나트륨이나 당류 함량은 좀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을 고르면 되고, 그다음에 과자나 빵, 간식을 구매하더라도 그냥 정제 밀가루 대신에는 이제 통곡물 재료로 한 것이 아무래도 좀 좋겠죠. 그래서 이미 뭐 주부분들은 충분히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잘 해서 이제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저 같은 분들이 문제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을 볼 건데요. 이제 정제 탄수화물은 이제 탄수화물만 뽑아내다 보니까 가공 과정에서 조금 건강에 좋을 수 있는 식이섬유라든지, 그래서 탄수화물의 다른 이런 영양소들,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의 단점은 이제 소화 흡수가 빨라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또 급격히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가 빨리빨리 흡수되고 빨리빨리 이제 해결이 되면은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저희
당뇨에도 안 좋고 흔히 말하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하는 것들이고 또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자꾸 식욕을 자극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탄수화물 함유 음식 할 때 제가 이제 종종 저희 병원 다니시는 당뇨 환자분들께 이제 표를 보여주면서 이거 GI 지수를 좀 보고 탄수화물을 그래도 좀 선택적으로 먹어 봅시다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감자랑 고구마를 예로 들기는 하죠. 그래서 왜 다이어트에 고구마가 이렇게 또 인기가 좋은 음식일까? 그렇죠. 그래서 GI 지수라는 거는 음식을 섭취한 뒤 혈당이 상승하는 이제 속도를 0에서 100으로 나타낸 수치예요. 음. 그래서 봤더니 어쨌든 이제 순도 높은 밀가루가 들어간 음식 근데 쌀밥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래서 GI가 이제 좀 높은 보통 기준은 이제 70으로 잡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아 저는 빵은 안 먹어요." 근데 이제 떡 좋아하시는 어르신분들 많이 있죠. 그다음에 하얀 쌀밥들 그리고 뭐 바게트 뭐 도넛 뭐 우동도 그렇고 감자 뭐 다 제가 좋아하는 거네요. 옥수수, 라면, 팝콘 이런 것들이 어 소화 흡수가 빨라서 혈당을 너무 급속하게 오르는 좀 GI가 높은 조금 피해야 할 탄수화물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GI가 보통인 식품들 그래서 뭐 보리밥이라든지 뭐 잡곡밥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식물 중에는 이제 고구마 같은 거 달긴 하더라도 고구마는 생각보다 천천히 해서 우리가 뭐 다이어트 식품의 좀 대명사가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뭐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것들은 GI 식품이 낮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는 급하게 혈당을 올리는 이제 순수 탄수화물보다는 정제되지 않고 섬유소가 풍부하고 천천히 혈당을 올리는 이제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섭취하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거예요. 정제 탄수화물이 왜 안 좋냐? 염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도 높은 탄수화물,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도당이죠. 포도당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AGEs라고 하기도 하고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흔히 말하는 이제 당독소가 생성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혈액을 통해서 타고 다니면서 이제 온몸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뭐 혈관을 통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혈액 성분 중에 당독소에 오염되는 단백질들 그래서 이런 당독소는 단백질을 오염된 단백질들을 일컫는 건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글라이케이티드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 A1C 이거 뭐죠? 저희가 당뇨 의사들이 진단하는 기준이 있죠. 그래서 이걸로 하는 건데 이게 결국 적혈구가 이렇게 최종 당화 산물이 돼 가지고 한 당독소구나. 그렇죠. 그래서 당뇨 진단하는 이런 것도 그런 거고 여러 가지 뭐 대표적인 혈장 내에 있는 단백질인 알부민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그러죠. 면역 글로불린도 이렇게 당화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적은 혈액에 있는 단백질들이 이렇게 포도당에 붙여 가지고 변성이 되고 이런 애들이 둥둥둥둥둥둥 떠들이면서 이제 몸에 아주 큰 염증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이제 설탕 먹으면은 염증이 좀 생기는 분들 저희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류마티스 환자분들에도 자기 본인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나는 과자 먹고 이런 거 정말 좋아하긴 하는데 진짜로 그거 먹으면은 대번에 이제 막 관절 통증이 온다고 그렇게 외래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당독소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거나 그래서 이미 이제 좀 포도당 대사에 있어서 당뇨 환자들한테 하게 되면은 몸에서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당독소가 높은 음식 중에 한 가지가 되게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이게 조리 방법이에요. 아무래도 뭐 삶거나 찌는 음식보다는 이게 튀기거나 구운 음식이 당독소를 훨씬 많이 만들게 된다는 거. 그래서 조리 방법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우리가 잘 뭐 굽거나 튀기거나 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집밥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우리가 밖에서 먹는 음식, 외식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독소
생기게 되는데 뭐 어디 하나 뭐 영향을 안 끼치는 데가 없죠. 결국 이제 온몸에 다 영향 끼치는데 뇌에 영향 끼치면 이제 대표적으로 무섭죠. 뭐 알츠하이머 뭐 여러 가지 치매 같은 병 일으키기도 하고 눈에는 백내장이라든지 황반면성이라든지 녹내장이라든지 이렇게 막 실명까지 이를 수도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것도 무섭죠. 대동맥이나 심장을 하면은 이제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동맥경화나 뭐 이런 것들 일으킬 수 있고 적혈구에 붙어 가지고 이렇게 적혈구가 제 기능을 못 하겠죠. 그러면은 빈혈도 일으킬 수 있고 콩팥에 또 무섭죠. 뭐 다 보면 중요한 장기들밖에 없죠. 그래서 만성 신장 질환 그다음에 신장 기능 급격히 떨어지는 이제 심부전 이런 거 올 수 있겠고 뼈도 약하게 만든대요. 골다공증도 만들고 골절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비롯해서 류마티스 관절염도 이제 악화시키는 많은 증거들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육 힘줄에 이런 애들이 염증을 일으켜서 근육 소실, 근력 악화, 운동 수행 능력 감소. 결국 이런 것들은 수명 감소도 중요한데 일단은 유병장수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유병장수. 오래 살기는 이제 가까이 살기는 하는데 상당히 이제 노년의 긴 시간을 이제 아프셔 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행복한 삶을 못 살고 명상에서 지나가면서 하는 정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런 정제 탄수화물은 뭐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지만 전신에 염증을 유발시키는 당독소를 많이 만들게 한다는 거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꽤 많이 있어요, 외래에서. 이렇게 과자 같은 거 간식 진짜 좋아하는데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하는데 이런 거 먹으면은 관절염 악화된다고 하는 분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도 있고 퇴행성 관절염에도 있고 뭐 이게 모든 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유독 이런 민감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런 포도당을 섭취하게 되면은 뭐 설탕 같은 것들 섭취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런 단백질에 붙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염증 물질을 매개하고 이런 것들이 막 자가항체를 생성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활목 세포들에 붙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이런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 좋다. 달달한 것들이. 그래서 당독소를 줄이는 것 중에 이제 너무 쉽죠. 그래서 안 먹으면 되는 게 이제 일단 1 번이긴 한데 의외로 이제 이렇게 조리법별로 우리가 쪼끔 간과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새 뭐 흑백 요리사 2도 나오고 제가 냉장고 부탁해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요리사분들이 마이야르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맛있죠. 마이야르 반응을 이끌면은 맛있기는 한데 그런 이제 굽거나 튀기는 조리법을 하면은 슬프게도 당독소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생각보다 좀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삶은 감자에 비해 감자튀김은 약 90배 정도 당독소가 차이가 나고 삶은 닭에 비해 튀긴 닭은 6배, 연어 같은 경우는 한 2배, 밥 같은 경우는 22배, 생두부에 구운 두부는 5배, 삶은 달걀에 비해 달걀 후라이는 2배. 근데 이제 솔직히 왼쪽 좋아하시는 분들 잘 없죠. 다 오른쪽 좋아하시는데 이게 굽거나 튀기면 맛있긴 한데 뭔가 대가를 치르는구나. 그래서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삶아 먹고 쪄 먹는 것들이 건강에는 좋다. 그래서 뭐 어떻게 안 먹겠어요. 그래서 너무 즐겨 드셨다 그러면은 이제 많이 좀 줄여 봐야죠. 그래서 이제 당독소 얘기해 봤고 그다음에 이제 3번째로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이제 첨가당들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에 첨가되게 단맛 나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인위적으로 첨가되는 당으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설탕, 액상과당이 있겠죠. 그래서 설탕이 안 좋냐, 액상과당이 안 좋냐, 이거 엄마냐 아빠냐, 뭐 술이 안 좋냐, 담배는 안 좋냐 이런 거긴 한데 이미 이제 좀 안 좋다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한번 얘기를 나눠 보면은 설탕은 포도당이랑 과당으로 합쳐진 이당류라는 건 이제 당이 2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 하나, 과당이 합쳐진 게 이제 설탕이 돼 갖고 액상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저런 데서 많이 만들어요. 미국에
뭐 국토의 중간에 뭐 굉장히 큰 부분이 다 옥수수 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못해서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뭐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우리 얘기도 많이 듣고 했는데 그 옥수수 다 모아놔 했더니 봤더니 사료도 만들고 액상과당의 주된 성분이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액상과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게 아니라 포도당 따로 과당 따로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두 가지를 한다면은 이제 설탕은 이제 사탕수수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가격이 비싸고 더 액상과당에 비해 설탕이 약간은 더 고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단맛은 이제 강한데 액상과당은 더 강하다. 그래서 이제 체내 흡수에도 소장에서 빠르게 흡수되고 액상과당 같은 흡수가 더 빠르네요. 그래서 건강 영향에는 이제 이런 것들 다 안 좋겠죠. 과다 섭취 시 이제 비만이나 당뇨의 위험이 있고 액상과당도 마찬가지로 비만, 당뇨 위험이 더 높을 수 있고 열의 안정성, 고온에서는 이제 캐러멜화가 가능하고 액상과당 같은 좀 열에 강한 거 있고 그래서 뭐 설탕 뭐 안 쓰이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에 쓰이고 액상과당은 보통 이제 말 그대로 액상이다 보니까 저게 많이 쓰이죠. 여러 가지 이제 가격이 비교적 좀 저렴해서 여러 가지 가공식품에 많이 쓰이고 액상과당이 대표적으로 이제 콜라, 사이다 이런 게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요리할 때 많이 쓰시는 게 물엿이잖아요. 또 요리 마지막에 물엿을 한번 돌려줘야지 윤기도 짜르르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엿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제 옥수수 쌀 등을 전분으로 이렇게 먼저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이렇게 좀 가수분해 시켜가지고 2차 가공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도당이라든지 메가다당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단맛은 이제 설탕보다 약하지만 어쨌든 얘네들도 흡수가 빠르고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고 열에 이제 강한 측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쓰이고 있고 올리고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단당류가 결합되어 있는 다당류. 그래서 설탕 같은 경우는 2당, 액상과당은 뭐 단당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 개가 이제 올리고라는 뜻 자체가 이제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고 한 2개에서 10개 정도를 이제 올리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단당류가 결합돼 있어 가지고 원료는 이제 야채들에서 만들어가게 되고 단맛은 이제 설탕보다 약하지만 장점은 이거를 이제 흡수가 되려고 그러면 이제 다 뭐 아밀라제 이런 데들이 나와 가지고 다 끊어서 이제 흡수가 되는 건데 이런 애들은 이제 소성으로 잘 흡수되지 않고 이제 세정으로 이동을 하고 뭐 이게 되게 좋은 것처럼 나왔지만 올리고당도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것도 있고 단점은 이제 열에 약하기 때문에 70도 이상 조리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애들이 단맛을 소실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인데 어쨌든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결국 설탕이랑 액상과당이 이런 게 안 좋긴 안 좋은 거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제가 또 이제 통풍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풍일 때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이제 액상과당이랑 술인데 하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게 과당이거든요. 과당이 어떻게 이렇게 막 변형되고 하다 보면 이제 최종産물이 뭐예요? 요산, 유릭 애시드. 그래서 과당이 많이 들어가면은 최종 산물로 요산이 나올 수도 있구나. 이거 말고도 뭐 아주 다른 뭐 패스웨이가 뭐 대사 경로가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가 재료가 많이 들어오면은 최종 산물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통풍에서도 액상과당이 안 좋네. 그다음에 통풍 환자들한테 이제 저도 무조건 최고 안 좋은 건 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술 에탄올이죠. 에탄올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대사 경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뭐가 만들어지냐? 요산이 만들어지구나. 그래서 통풍에도 액상과당이랑 알코올은 안 좋다.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첨가당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제로 음료 많이 먹잖아요. 사실 저도 굉장히 좋아해서 이 짜릿한 맛 때문에 제로 많이 먹습니다. 제로 콜라 많이 먹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음식에 보다 보면은 이제 또 뭐 슈가 프리 이런 것들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번 우리나라에서도 재밌는 뭐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심평원이랑 당뇨학회랑 해가지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답변을 주는 이제 채널이었는데 2020년에는 제로 콜라는 당뇨와 상관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하면 네, 맞습니다. 제로 콜라는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는 음료수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마치 권하는 것처럼 녹차, 홍차, 요게 제로 콜라 다이어트 사이야다. 이래서 2020년은 이런 답변이 달렸었는데 불과 한 1년 만에 아닙니다로 답변이 바뀌었죠. 그래서 제로 콜라는 이제 인공 감미료를 사용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평소 설탕이나 꿀, 각종 시럽 등의 첨가당이 포함된 음료수를 즐겨 마시던 습관이 있다면은 당연히 물로 대신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 그래서 다만 이제 갑자기 뭐 끊으라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중간에 이제 인공 감미료를 사용한 제로 칼로리 음료를 이제 적당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교두보 같은 역할로. 그래서 이게 좋다고는 절대 할 수 없고 예전에는 한때는 이제 이게 뭐 문제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는데 결코 이제 제로나 슈가 프리 음식들도 좋다고 할 수 없고 무조건 권하지는 않고 한정된 좀 대체용으로서 한정적으로 좀 드셔보실 수 있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시무시한 논문이 한 번 있었죠. 그래서 꽤 오래 2009년도에 나온 논문이긴 하는데 한번 다이어트 소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제로 콜라, 뭐 제로 사이다 이런 거 마시는 거랑 여러 가지 메타볼릭 신드롬이랑 이제 당뇨랑 해가지고 여러 인종 간 스터디를 해봤더니 이게 꽤 무섭게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하루 최소 한 캔 이상의 다이어트 소다를 섭취하는 경우 비섭취자에 비해 대사증후군 발병 유형률이 36%더 높았고 이형 당뇨병은 67%더 높았다. 이거 왜 이랬을까? 이렇게 이제 저자들이 설명한 거는 일단은 인공감미료의 효과가 이 인공감미료가 단맛에 대한 효과를 증가시켜서 오히려 이제 이런 거 먹다 보면은 이제 또 계속 이렇게 당분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분이 많은 고칼로리 음식을 찾게 하거나 섭취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이런 이유를 한번 설명을 됐었고, 그 다음에 또 원인 중에 또 뇌 혼란, 뇌가 단맛을 인지하지만 칼로리가 들어오지 않아서 이런 게 이제 포만감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대사 반응이 교란할 수 있다. 단맛이긴 해서 설탕이 들어오는구나, 포도당이 들어오는구나 막 이래서 막 몸이 막 단맛을 느끼고 준비를 막 장애했는데 막상 이제 포도당이 안 들어오고 하니까 좀 혼란이 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일부 연구에서는 이런 인공 감미료가 인슐린 반응을 일으켜서 대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들도 이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한계점을 그래도 여기서 본다면은 다이어트 소다가 직접적으로 대사증후군을 유발한다는 확정적인 증거라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자꾸 다이어트 소다, 제로 콜라 이런 거 같은 거를 매일 섭취하는 행동이 대사질환 위험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제 시사하는 걸로 좀 결론 지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 중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논문이 나오고 그러긴 했는데 어쨌든 인공감미료 사용은 혈당 개선 효과, 이게 개선이 될 수는 없겠죠. 인공감미료 사용으로 인해서 건강의 이득은 당연히 근거가 당연히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제로가 뭐 건강에 좋다고 마시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 이득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첨가당 섭취를 설탕이나 액상가당 섭취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단기간에 이런 인공감미료 사용을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짧은 기간 한전적으로 설탕이나 뭐 액상가당 이런 것들의 대체물로 인공감미료를 사용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인공감미료는 설탕에 안전히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자꾸 톡톡 쏘는 게 이제 드시고 싶다면은 제로 콜라 이런 거 말고 탄산수 드시면 되겠죠. 탄산수. 탄산수에는 대체당도 없고 설탕도 없고 하니까요. 그래서 또 건강한 감미료 건강한 감미료 조금 표현이 잘못된 거겠죠. 건강한 감미료. 그래서 대체당 중에 그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뭐 주부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다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미 뭐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설탕이나 액상과당, 물엿 뭐 이런 거 대신해서 좀 사용해 볼 수 있는 걸로 예 그렇죠. 1,000원인데 0칼로리인 애들 스테비아. 스테비아도 굉장히 달고 우리 뭐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같은 것도 먹으니까 맛있던데요. 그래서 설탕에 비해서 단맛 엄청 강한데 뒷맛이 약간 씁쓸하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GI 지수 0이고 제로 칼로리구나. 그다음에 이제 나한과라는 그런 과일에서 추출한 것도 감미료가 있는데 이런 것도 설탕에 비해서 단맛이고 깔끔한 풍미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요새 천연 당알코올 중에 에리스리톨, 이름도 어렵죠. 에리스리톨 이런데 이런 것들도 이제 혈당 GI 지수는 낮고 칼로리도 굉장히 낮다는 거. 그다음에 요새 이제 많이 쓰는 게 이거죠. 알룰로스 많이 쓰시죠. 알룰로스는 또 액체로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음식에 이렇게 좀 뿌리기도 하고 요리할 때 주는 건데 이게 이제 과일 등에서 조화한 거를 이제 뽑아낸 건데 어쨌든 설탕의 맛과 가장 유사하고 혈당 지수도 낮고 칼로리도 낮고 그래서 이제 보통 추천드리는 거는 뭐 스테비아, 나한과, 에리스리톨, 알룰로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자일리톨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조금 단맛 나는 것 중에 꿀이나 메이플 시럽이 그래도 설탕에 이것도 좀 많이 먹으면 이제 좋지는 않겠죠. 그래도 이런 것들을 조금 GI 지수는 높지만 추천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얘네들은 딱 뭐 포도당, 과당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좀 대체로 사용해 보는 게 있겠고 메이플 시럽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미네랄이 좀 들어있고 정제 설탕에 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혈당을 급격히 놀리는 건 좀 덜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그쵸. 제가 생각해 보면 약간 요때 기점인 것 같기도 한데 너무 달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요새 한국 음식은 좀 너무 단 것 같아요. 특히 외식에서 먹는 것들이. 그래서 저부터도 이제 굉장히 단 음식을 좋아하긴 하고 반성하긴 하는데 좀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라든지 좀 사회적으로 국가 차원에 있어서 조금 뭐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자꾸 우리나라 음식이 너무 특히 외식 문화에서 설탕을 너무 많이 넣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도 꽤 지적하더라고요. 한국 음식 맛있다. 단짠 최고다 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좀 건강을 생각하면은 외국인들은 이렇게 잘게 먹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보통 단맛은 좀 잘 안 하고 원재료의 맛 위주로 느끼다가 이제 디저트에서 마지막에 좀 달게 마무리하고 하는 것 같은데 요새 염려스러운 부분은 한국 음식들 특히 외식으로 먹는 것들이 너무 단 게 문제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다 이유가 있겠죠. 소비자들이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식당하고 음식 만드시는 분들도 결국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서 단맛을 찾게 되는데 이거 조금 생각해 보면 약간 씁쓸한 면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막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애들이 자꾸 단 거를 당기게 하거든요. 포도당을 올리고 싶어서. 그래서 뭔가 요새 우리나라가 다들 열심히 살고 하는데 전 국민적으로 너무 다 스트레스가 많지 않나 이런 좀 안타까운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 단맛과 많이 멀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화할 수는 없고 가끔 저는 이제 외래에서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을 많이 보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은 제가 뭐 소화 진료는 안 하니까 안 보게 됐는데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이라든가 ADHD 있는 친구들은 글루텐 프리, 카제인 프리 식단 이런 게 이제 좀 권고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글루텐이 뭐냐? 그 밀가루가 같은 이런 거 안에 들어있는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단백질의 한 종류이고 카제인 같은 경우에는 우유 안에 들어있는 잘 좀 소화가 되지 않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밀가루랑 우유를 안 먹고 살 수 있어? 근데 이제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이런 특정 상황에서 그다음에 요새 근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꽤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이런 카제인이나 글루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DPP4라고 이런 단백 분해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돼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분해가 안 되게 되면은 그대로 이제 이렇게 장 누수 현상이라고 그래 가지고 분해 안 된 채로 이렇게 장을 빠져나와 가지고 혈액을 통해서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체내에 흡수가 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막 돌아다니면서 염증 반응이라든지 다양한 면역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가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심하신 분들 있잖아요. 맨날 막 설사 나시고 장이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으신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번 밀가루나 우유. 근데 이제 이거 뺀 식단 하기가 진짜 쉽지 않죠. 그래서 밀가루, 우유 안 먹는 식단을 이런 한정적 상황에서는 좀 권해 볼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오늘 좀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긴 했는데 결론은 뭐냐? 그래요. 결론은 집밥이에요. 근데 집을 나오신 분은 어떡하냐? 예, 그쵸. 그게 문제긴 하죠. 그래서 자꾸 이제 이런 가공식품 먹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빠서 시간이 없는 것도 있겠죠. 집밥을 하려면은 이거는 다 어떻게 보면 어머님들의 희생이죠. 어머님들이 좋은 재료 골라서 열심히 시간 들여서 하고 양념 같은 것도 최대한 가족 건강 생각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집밥을 먹게 된다는 거. 하지만 이제 그런 거에는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할애된다는 거. 하지만 그렇게 드셔야지 어쨌든 건강도 이제 그렇게 쉽게 꽁으로 얻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뭐냐? 제가 이거 좀 자랑하려고 했어요. 저희가 점심에 저희 병원 직원분들은 다 주부 구단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집에서 반찬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집밥 스타일로 먹는데 물론 뭐 햄, 소시지도 있긴 하지만 여기 보면은 딱 봐도 되게 건강식이죠. 그래서 막 이렇게 비지찌개도 끓여오고 뭐 보쌈도 삶아 오시고 굉장히 직원분들 때문에 행복하게 저는 점심 잘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싫지는 않았지만 저희 아내가 또 저의 건강을 생각해 줘 가지고 굉장히 정성스럽게 많이 해 주시고 저희 뭐 어머니도 그러고 장모님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음식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어머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 3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대한 것들 초가공 식품, 정제 탄수화물, 첨가당 섭취를 줄여보자. 그래서 일단은 시작은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무엇을 먹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제 병원에 가셔서 주치 선생님들과 좀 상의해 가지고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제가 이제 함부로 보내 드리기는 어려운데 앞으로의 어쨌든 식사의 중심은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을 좀 많이 먹는 쪽으로 이런 패러다임이 계속 그쪽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 발표 내용은 끝났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시청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대로처럼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고기나 기름진 음식이 안 좋다고 해서 거의 채식 위주로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다 보니 기운이 없는데 단백질 섭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약간 우리의 고정관념처럼 이제 지금 뿌리 박힌 좀 무서운 고정관념이긴 한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나 기름진 음식이 좋다고 하는 쪽으로 점점 연구가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단백질이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모든 작용을 하는 뭐 효소라든지 면역 세포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다 원재료가 단백질이죠. 그리고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도 단백질을 안 드시면은 근육들도 단백질로 만들어지고 단백질을 안 드시면서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기 같은 거, 그래서 옛날에는 뭐 빨간색 고기는 안 좋다,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거는 피하고
뭐 흰살 고기 아니면은 뭐 식물성 단백질 이런 거 먹어라, 해산물 먹어라 이런 쪽으로 가기도 했는데 아닙니다. 요새는 동물성 단백질도 좋고 동물성 지방도 어쨌든 좀 좋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포화 지방에 대해서 또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함유량을 너무 포화 지방이 많으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이제 10% 아래 정도가 된다면은 동물성 단백질, 포화 지방도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채식만 하다 보면은 그래요. 뭐 채식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긴 하는데 단백질 섭취가 안 되면은 일단은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생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요새 되게 중요한 게 이제 근육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없으면은 이제 그게 오히려 더 체형이 좀 뚱뚱하신 분들보다 지나치게 마르신 분들이 오히려 이제 더 기대 수명도 짧고 그렇게 되는데 근육량도 늘리고 하려면은 단백질 섭취. 그래서 예전에는 고기는 안 좋아, 육고기는 안 좋아 이런 의견이 있는데 아니다. 요새는 육고기도 적극적으로 섭취해줘라. 그래서 우리가 좋아했던 삼겹살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새 시대, 요새 트렌드에 맞는 굉장히 건강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결레님께서 알코올이 안 좋다고 해서 무알콜 맥주 위주로 술 마실 때 마시고 있는데 이렇게 술 안 마시는 게 건강이 좋지요? 아니면 술 한 잔, 두 잔 정도는 괜찮을까요? 예. 그래서 어쨌든 알코올이 안 좋기 때문에 무알콜 맥주는 그쵸. 알코올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알코올 드시는 것보단 무알코올 드시는 게 건강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긴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지나친 음주를 그만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또 술만 생각할 수 없잖아요. 저는 항상 이제 환자 진료 볼 때도 할 때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술 한 두 잔 정도 드시는 사회생활 정도의 술자리 뭐 이렇게 너무 자주 아니고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저 정도의 술자리.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혼자 마시진 않잖아요, 보통. 그래서 동료들이랑 마시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긴장감을 풀어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정신 건강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정도는 저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회생활 정도의 술은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의사라서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이 물어보면은 평생 이렇게 술 안 마시고 살 자신 있으면 하는 건데 그게 되겠냐고 말하면서 이렇게 가끔 마시는 가족들이나 오랜만에 친구들과 하는 그런 적은 양의 적당한 취하지 않을 정도 과음하지 않는 것들은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뭐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오늘 좀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한 가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뭐 탄수화물을 먹거나 아니면 단백질을 먹거나 이렇게 원료들이 자꾸 바뀌게 되더라도 저탄수화물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고단백질을 하더라도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이제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세포 내에 있는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많이 미토콘드리아 건강에 대해서 아시게 될 건데 미토콘드리아 건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를 하나 뽑아봐라 하면은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수면이에요. 그래서 수면이 우리가 뭐 렘 수면도 있고 비렘 수면도 있고 비렘 수면도 뭐 N1, N2, N3 스테이지 뭐 이렇게 나누는데 중요한 게 깊은 잠을 가는 이 4단계 N3 스테이지 수면까지 가야지 그때 비로소 뭐 노폐물도 교환하고 그다음에 뭐 망가진 DNA도 고치고 그다음에 뭐 장기 기억도 단기 기억으로 뭐 장기 기억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게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근데 현대인들이 또 수면을 굉장히 못 하잖아요. 일단은 멜라토닌 이제 일주기가 많이 다 깨져 있죠. 한국 사람들은 특히 하얀 피부 좋아하니까 햇볕도 거의 안 쬐고 있고 그다음에 야간에는 좀 해지면은 옛날에는 어둑어둑해 가지고 이제 좀 졸리고 했는데 요새는 워낙 뭐 조명도 집에서 밝고 하니까
그다음에 뭐 제일 안 좋은 거 하나 꼽자면은 결국 스마트폰이겠죠. 그래서 저부터도 쇼츠 유튜브 쇼츠 도파민에 좀 쩔어 있어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깊은 수면을 방해하게 되고, 깊은 수면이 안 되면은 일단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할 수가 없고,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미토콘드리아는 이게 뭐 탄수화물 들어와서 에너지 낼 때, 뭐 단백질 들어와서 에너지 낼 때, 뭐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런 원료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대처를 잘 못하게 돼서 에너지를 못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먹는 건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수면이다. 그래서 내가 수면을 조금 좋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잘 안 된다. 그런 거는 이제 이런 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래서 해도 잘 안 될 때, 그리고 저는 병원에 오셔서 좀 적극적으로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필요하다면 이제 약물 처방도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